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저번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께서 막말을 하셨던 시리즈를 다 연결시킨다면 윤리위의 제소가 아니라 거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자신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이후 지금 류해 최고위원 나 다 공개하겠다. 정말 그 돼지 발정제 논란 때 나 정말 창피했다. 빨간 옷 입고 다니기 정말 부끄러웠다. 이제서 지금 공격에 나섰어요. 잘못 건드렸네요. 홍 대표가 예, 뭐 옛말에 여성이 한을 품면 5, 6월에 아 이거는 여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말에 잘못된 옛말에 예, 잘못된 옛말에 네. 그런 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저 동영상을 좀 보면서 내뿜는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결기랄까요? 이게 에너지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홍 대표도 사실 굉장히 저런 정치적 맷집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사실 뭐 겉으로는 지금 유해 최고위원의 저런 말에 사실은 뭐 콧방귀도 안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지금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됐던 홍 대표의 막말을 시리즈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자신이 원할 때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ICBM 미사일 때 하는 얘기인데, 임의 시간, 임의 장소에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단계적으로 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넉넉히 지금 언제 되고 나올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란후 바위치기 한번 그냥 유해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이제 그 직을 박탈당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서러움 뭐 이런 거를 좀 내뿜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게 좀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 간의 어떤 사생결단식의 이 논란이 제가 보기에 당분간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윤리위를 열어서 류해 최고위원 관련된 징계 논의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지금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탈이 저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고 언론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포탈 내용을 보면 우리 당 욕지라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탈의 메인 기사로 올라가요. 우리 당의 좋은 기사는 단 하나도 안 올라가요. 돌직구쇼에서는 홍 대표 그래도 좀 많이 올려주는데요. 저희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 칭찬도 해드린 적은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근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 온라인이라든지 SNS 상에서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피해 망상이라고 말하면 걸리겠죠. 피해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내가 하는 말은 이 온라인이나 포털 사이트에서는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SNS 군단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따로 조직해서 확산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란 말을 쓴 것은 뭐냐면 한국당이나 자신을 폄하하고 욕질거리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글만 계속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저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여론들을 계속 만들어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그 노력을 사이코패스 같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자기를 욕하는 것이고 당을 욕하는 거니까 사이코패스 같다 그러니까 아마 유해 최고위원도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자기도 홍준표 대표를 공개할 게 많다고 비판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너무 피해의식만 가질 게 아니라 스스로 좀 품격을 지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의 핵심만 좀 찍어서 하고 스스로 말꼬리가 안 잡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유해 최고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지금 기싸움을 보면서 저는 어제 공화당 총재인가요? 신동욱 총재가 올린 글이 참 정확하다고 보는데 남자 홍준표가 드디어 여자 홍준표에게 지금 끌려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로 지금 옆에서 관전평을 써놨더라고요. 두 싸움이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계란후 바위치기 한번 그냥 유해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직에서 이제 그 직을 박탈당하면서 정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서러움 뭐 이런 거를 좀 내뿜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게 좀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 간의 어떤 사생결단식의 이 논란이 제가 보기에 당분간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지금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윤리위를 열어서 류해 최고위원 관련된 징계 논의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지금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이후 지금 류해 최고위원 나 다 공개하겠다. 정말 그 돼지 발정제 논란 때 나 정말 창피했다. 빨간 옷 입고 다니기 정말 부끄러웠다. 이제서 지금 공격에 나섰어요. 잘못 건드렸네요. 홍 대표가 옛말에 여성이 한을 품면 온유월에 이거는 여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옛말에 잘못된 옛말에. 잘못된 옛말에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유해 최고위원이 저 동영상을 좀 보면서 내뿜는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결기랄까요? 이게 에너지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법학자입니다. 품위 있는 말과 교양 있는 말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저번 대선 때 정말 창피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으면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께서 막말을 하셨던 시리즈를 다 연결시킨다면 윤리위의 제소가 아니라 거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홍 대표도 사실 굉장히 저런 정치적 맷집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사실 겉으로는 지금 유해 최고위원의 저런 말에 사실 콧방귀도 안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지금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유해 최고위원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됐던 홍 대표의 막말을 시리즈로 그것도 단계적으로 자신이 원할 때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ICBM 미사일 쏠 때 하는 얘기인데,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때 단계적으로 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넉넉히 지금 언제 되고 나올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만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탈이 저들의 지배 속에 들어가 있고 언론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포탈 내용을 보면 우리 당 욕지라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탈의 메인 기사로 올라가요. 우리 당의 좋은 기사는 단 하나도 안 올라가요. 돌직구쇼에서는 홍 대표 그래도 좀 많이 올려주는데요. 저희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 칭찬도 해드린 적은 있는데 김근식